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사실은 중수부 폐지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이 있자 개혁파 의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검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중수부 폐지에 관련해서는 청와대 측에서는 오히려 거악을 철폐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을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영선 정책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이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연결이 잘 안 된대요. 네. 네.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박 의장께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 경위가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이요. 그 6인 소위에서 합의문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것이 청와대에 다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몇 차례 있었는데요. 3월 11일 날은 긴급 고검장 회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자를 붙였어요. 검찰이. 예. 근데 사실은 그것이 원래 예정돼 있던 회의였는데 마치 국민들한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긴급자를 붙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 후에 4월 2일 날 전국 지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검찰개혁안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지검장, 고검장들에게 200만 원, 300만 원씩 이제 검찰총장이 돈 봉투를 나눠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죠. 그 액수가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선 갑자기 이제 3월 15일 날인데요. 4월 2일 전에, 그러니까 3월 15일 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가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중수부가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중수부 시작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왜 논란이 있었냐면 이 수사가 과연 중수부에서 할 수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사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이요. 언론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는 없던 일로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폐지하기로 합의할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이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어떤 고위층, 청와대의 고위층과 검찰이 뭔가를 주고받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반증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련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더라도 부산저축은행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삼화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바로 이 청와대 정진석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표의 동생 박지만 씨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수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사는 매우 뒤늦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는데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감사원과 금감원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중수부장이라는 분이 BBK의 보훈 인사로 대표되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의 이번에 구속된 은진수 감사위원도 BBK의 보훈 인사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임명이 돼갖고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이 BBK 보훈 인사와 BBK 보훈 인사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한번 경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은진수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과정만 보더라도요. 네. 이 구속의 죄명이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선수재라는 것은 벌금형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뇌물수수가 되면 더군다나 이 분이 받은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데요. 뇌물수수가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밖에는 구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산 중수부의 수사는 지금 구속 단계에서부터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러한 그 일련의 그 정황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어떤 검찰과 청와대가 이 MB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수사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사실은 중수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전부 이런 어떤 그 전 정권에 관한 어떤 표적 수사 내지는 호남 기업 죽이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수부가 이 정권 들어와서 수사한 것이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수부의 구조를 보면은 중수 1과 2과 3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국회가 이런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저렇게 폐업 형태를 보이면서 검찰이 움직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정말 공직기강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만약에 검찰이 저런 식으로 폐업을 했다면은 예. 공직기강윤리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검찰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저런 식으로 태업을 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때도 그러면 청와대는 경찰 편을 들어줄 것인가요? 네. 이런 어떤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저축은행 진상조사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이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네. 계신데 이 박지원 위원장이 네.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부산 출신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서 네. 여당 쪽에서는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아마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박지원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아직 전해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그 정황과 관련된 각종 제보가 저희 민주당에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접수된 것 중에 확인된 것을 하나씩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언론에 발표하거나 아니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박지만 씨와 삼화저축은행과의 관계와 관련된 제보도 이미 약 한 달 반 전에 저희 당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치밀하게 알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지금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박지만 씨 부인이 고문 변호사였다는 것도 밝혀진 것이고요. 네. 또 정진석 수석이 그곳 삼화저축은행의 사회이사였다는 것을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행태를 보면은요, 마치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로서는 정말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검찰인지 MB 정권의 검찰인지를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검찰과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정부 쪽의 김황식 국무총리도 그건 좀 정부 쪽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니까 네.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도 지금 원점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사개특위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궁금해지는데요. 6개월 연장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사개특위 논의가 그럼 연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나라당이 그런 제의를 어제 아침에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사개특위가 1년 4개월을 끌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특위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세금을 계속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나라당의 정확한 제안은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 그 대법관 증언 문제하고 특수수사 설치 문제 요것만 따로 띄어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완결을 하고 그 두 가지 부분만 따로 띄어서 더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한나라당이 특수수사청 설치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을 시간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개특위를 열어놓고 검찰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사개특위를 연장을 하려다든가 아니면 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찰이 그동안 MB 정부 들어와서 뭐 급여 검사니 스폰서 검사니 해가지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예. 대통령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이 일절 사과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국민적 여론의 갈등, 그 분노가 좀 그 예봉을 피해가기 위해서 검찰 측에서 이것을 사개특위를 연장해달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다면,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저희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중수부 폐지는 검찰총장의 힘, 권력을 이제 좀 제어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중수부 폐지도 가능한 방법이겠지만은 검찰총장의 임명 방식 또 네.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과의 관계 또 법무장관과의 관계 이런 다른 면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이 그런 안을 냈었죠.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검찰총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국민이 투표로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검찰총장의 독립성 때문인데요. 저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검찰총장을 투표로서 선출하기까지 제도를 갈 수는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그 시민위원회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한 인사를 가지고 임명하는 그 절차에 관해서 좀 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MB 정부 들어서 이제 이 검찰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그 정치 검사와 일반 검사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검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일반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BBK 보훈 인사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가담했던 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만 지금 계속 그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너서클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히려 저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지금 바로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러한 인사와 관련된 난맥상이 바로 지금의 검찰의 객관적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반값 등록금 문제가 치열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좀 더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네. 입장 정리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이 촛불 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었습니다. 네. 가봤는데 학생들은 고지서에 반값 등록금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지원보다는 고지서에 반값 등록금이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요. 실질적으로 이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국공립대학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 발상의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국공립대학부터.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그걸 이제 밀어붙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TF팀이 가동돼 가지고요. 이것에 네. 대한 그 의견 수렴 작업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박 의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서도원의 시사초점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 우리나라 우리은행 협찬 57분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옅은 안개가 깔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안개 낀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내기가 쉬우니까 속도계를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안전거리, 제한속도 지켜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 의정부에서 강변 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중랑교와 장안교 사이에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월계동 좀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심한 상태인데요. 그 전에도 이미 상계교부터 녹천교까지 상계동 주변 통과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안교 아래 지나면서 속도가 좀 나는 듯 하다가 군자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 진입까지 이렇게 군데군데 어려운 데 반해서 아직은 동일로 동일호 상황이 동부간선도로보다는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 좀 못 가서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1차로 막아놨기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잠실 가는 길은 여의도 일대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난지도부터 당산철교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 우리나라 우리은행 협찬 57분 교통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노래 솜씨가 여기로 러브 FM 특별기획 스타 특강 아름다운 청춘에게 6월 11일 토요일 11시 5분 그 첫 시간 이순재 편 6월 12일 일요일 11시 5분 주영훈 편 많은 기대 바랍니다. 103.5 SBS 러브 FM 스타 특강 전호식품 김영식 회장입니다. 진하게 농축하여 만든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요? 산수유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080-700-1000 1000 산수유천 프리미엄. 창업 2년 만에 100억 매출을 이뤄낸 미아마스빈. 20, 30대 여성이 많이 찾는 성공 쇼핑몰입니다. 미아마스빈 대표 김영란입니다. 의류 매장 할 때보다 쇼핑몰에서 장사가 더 잘 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부터 광고까지 카페24가 성공 비결입니다. 고맙습니다. 카페24. 중소기업의 격리, 회계, 영업, 재고, 금융, 자금을 한 번에. 가입비 무료, 월 59,400원에 전자세금 계산서도 무료로 쓰세요. 검색창에 AM 792kHz, FM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HLSQ. 하이브리드만을 위한 전용 디자인.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첨단 기술력. 지금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만날 시간. 현대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